내가 잘못해놓고 재회를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요, 이미 사과 메시지를 카톡창에 써놓고 보낼까 말까 사흘째 고민 중이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상대 프로필 사진만 하루에 20번씩 들어가 보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람이나 거짓말 같은 변명이 불가능한 잘못을 하고도 재회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것과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오늘 그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 며칠 검색했을 법한 문장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 재회 가능한가요? 거짓말로 헤어짐, 다시 연락. 잘못하고 차였을 때 사과문. 어떠세요? 뜨끔하시죠? 근데 이런 걸 검색하게 되는 마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잘못한 쪽은 협상 카드가 하나도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의 성공담, 남의 사과문을 뒤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대부분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함정 중 하나에 이미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함정에 서 계신지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자, 첫 번째, 굽신사죄형입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저자세가 되죠?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이러면서 계속 굽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대가 보고 싶은 게 여러분이 쭈그러드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상대 머릿속에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문장이 재생됩니다. 역시 네가 잘못한 거 맞구나. 즉, 굽신거릴수록 상대의 판결문에 도장을 하나씩 더 찍어주는 셈이에요. 상대는 속만 더 터지고 마음은 점점 멀리 도망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은 인정하되 빌지는 않는 겁니다. 상대가 내가 너를 뭘 믿고 다시 만나? 라고 따질 때 얼어붙는 게 아니라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당당함 자체가 이 사람이 재발 방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다행히 이 유형은요, 방향만 바꾸면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아직 감정의 문제지 판결이 굳은 건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미안 반복형입니다. 술 마셔서 미안해. 거짓말해서 미안해. 연락해서 미안해.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쌓는 유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상대라면 이 말로 마음이 풀리겠어요? 안 풀립니다. 왜냐? 상대는 애초에 그 행동 자체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거든요. 술이 문제가 됐다고 가정해볼게요. 상대는 내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마시더라도 집에 가서 꼭 연락할게 라고 했던 나와의 약속, 그걸 어겼다는 데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위반이 상대에게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이 관계는 소중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사과가 계속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구나 라는 2차 실망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유형이 위험한 이유가 이거예요. 사과를 하면 할수록 판별이 굳어요. 해법은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사과보다 공감이 먼저예요. 너는 믿을 수 있는 연애를 기대하고 나를 만났을 텐데 그 기대를 내가 무너뜨려서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 이렇게 행동이 아니라 무너진 기대에 먼저 공감해주는 거죠. 재회의 시작점은 사과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극단선언형입니다. 공감을 충분히 받은 상대는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 술 끊을게. 여사친 다 정리할게. 여러분, 이게 왜 최악이냐면요. 상대 입장에서는 지킬 수 없어 보이는 약속이 하나 더 늘어난 거거든요. 상대 속마음은 이래요. 또 말뿐이네. 이 사람은 안 면하겠구나. 끊느냐 줄이느냐는 본질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납득 가능한 대안입니다. 술 대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다든지, 스트레스의 원인 자체가 정리됐다든지, 근본 문제가 이미 해결되고 있다는 스토리가 있어야 사람이 믿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벌레가 나왔어요. 다시는 안 가야지 했는데 그날부터 사장님이 매일 전화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어떠세요? 다시 가고 싶으세요? 성가시기만 하죠. 왜냐면 그 사장님은 다시 가면 뭐가 나아지는지를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재회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게 왜 너에게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 질문에 답을 설계하는 사장님의 관점,
이게 대안 준비의 전부예요. 자, 3가지 함정을 쭉 들으셨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돼요. 같은 미안해라도요. 그게 이별 직전 마지막 사건 하나 때문에 터진 상황이랑 그 전부터 몇 달씩 실망이 쌓여서 내려진 판결의 결론이랑은 써야 하는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굽신 사제형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극단 선언이 문제였던 케이스도 있고 그 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무슨 형이지?가 아니라 상대는 내 잘못을 뭐라고 번역했지? 로요. 그리고 이 번역은 마지막 사건만 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쌓여온 과정, 상대의 감정 상태, 갈등의 누적을 같이 봐야 나와요. 혹시 지금 듣고 보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더 모르겠는데 싶으신 분들, 그게 정상입니다. 본인 상황은 본인이 제일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상황을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마지막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쌓여온 과정까지 같이 보고 상대가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인지부터 분석해드릴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혼자 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3가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무작정 기다리기. 시간이 약이다. 잠수 타면 상대가 그리워한다. 여러분, 그건 상대 마음이 아직 정리 안 됐을 때 얘기예요. 잘못을 하고 차인 경우에 무작정 기다리면요. 그리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잊혀진 전 애인이 됩니다. 둘째, 남의 성공 카톡 따라쓰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제외 멘트. 남이 성공했다는 사과문. 그거 따라쓰는 건 안 맞는 옷을 안 맞는 계절에 입는 꼴이에요. 그 사람의 상대와 여러분의 상대는 잘못을 번역한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셋째, 무작정 더 잘해주기. 갑자기 선물하고 잘해주고 진심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진심, 상대에게는 바르게 번역됩니다. 또 급하니까 반짝 잘해주네. 어차피 돌아가면 똑같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설령 지금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들더라도요. 보내기 전에 그 상황을 정확히 봐줄 눈이 있는 사람의 점검은 한번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시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별 직후의 상대는 아직 자기 결정을 100%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은 자기가 내린 결정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헤어지길 잘했어 라는 문장을 스스로 반복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이별 사유가 머릿속에서 산처럼 불어나요. 처음엔 술 문제 하나였는데 2주쯤 지나면 그러고 보니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지가 붙습니다. 그리고 연락에 대한 심리적 방어도가 매일 조금씩 올라가요. 기다림이 곧 손해가 되는 구조인 거죠. 물론 준비 없는 연락은 독입니다. 근데 아무 신호 없이 몇 주를 흘려보내는 것도 똑같이 독이에요. 실제로 헤어지고 사흘 만에 상황 정리를 해와서 방향을 잡고 당일에 첫 연락을 보낸 분이 회복이 가장 빨랐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보내는 게 아니라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미 사과 메시지를 다 써놓으신 분, 오늘 밤에 보낼까 고민 중이신 분, 보내기 전에 그 메시지랑 상황을 같이 고정 댓글의 링크에 남겨주세요. 지금 보내도 되는 상태인지 먼저 같이 봐드릴게요. 보낸 다음에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상대의 화난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상대가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를 먼저 이해하세요. 재회는 사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판결문을 읽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상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안녕!